자, 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산호와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거대한 그림자가 머리 위에 나타납니다. 위를 올려다보자 거대한 생명체가 다가오는 게 보여요. 그 입속은 끝도 없는 심연 같습니다. 진정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거예요. 이 거대한 생명체는 돌묵상어입니다. 가장 무섭게 생긴 바다 괴물 중 하나지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돌묵상어는 다른 수염고래와 마찬가지로 여과 섭식자입니다. 큰 입을 벌려서 플랑크톤을 삼키고 이빨도 없어요. 중앙아메리카 정글에서의 늦은 밤입니다. 야생에서 새를 보기 위해 밖으로 나왔는데 날개가 펄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신이 나서 야간 2시경으로 열심히 들여다보자 끔찍한 악몽에서 나올 법한 얼굴이 보입니다.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러면 겁먹고 도망갈 거예요. 완전히 무해한 주름진 얼굴의 이 박쥐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과일 박쥐인데 얼굴의 주름은 과일 조각과 즙을 모아서 나중에 간식으로 먹게 해주죠. 그런데 이 박쥐의 라틴어 이름인 센투리오 세넥스는 100세 먹은 노인의 얼굴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졌습니다. 네팔 국립공원을 걷던 중 근처의 강에서 얼굴을 씻으려고 했다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어요. 악어가 몇 미터 앞에서 여러분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네요. 물 위로 주둥이를 내미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은 안도의 숨을 쉽니다. 이건 가비알 악어입니다. 이 파충류의 길고 좁은 주둥이는 물고기를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게 해주지만 동시에 다른 먹이를 사냥할 수 없게 만듭니다. 비록 육식동물이긴 하지만 가비알은 수줍음이 많아서 인간을 보면 슬그머니 사라질 거예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악어는 1000마리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특히 암컷 악어라면요. 뒷마당에 정원을 파다가 삽 위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세히 보고 공포에 질려 삽을 떨어뜨립니다. 나쁜 외계인처럼 보이는 작은 생명체가 땅속의 굴을 향해 돌진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냥 별코 두더지예요. 이 생물은 안에서 무언가 폭발한 것처럼 보이는 특이한 주둥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은 작고 약하기 때문에 코에 있는 별이 돌아다니며 먹이를 찾는 것을 많이 도와줍니다. 코는 항상 움직이면서 덩굴 같은 줄기가 마치 작은 손가락인 것처럼 접촉하는 모든 것을 만집니다. 아, 또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군요. 오른쪽을 보세요. 진짜 이빨 상어가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고 있어요. 괜찮아요.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모래뱀상어예요. 모래상어도 아니고 뱀상어도 아닌 바닷속에서 천천히 헤엄쳐 다니고 가끔 먹이를 쫓으며 물고기 잡아먹는 연약한 상어입니다. 인간을 공격했다는 보고는 없었지만 그래도 날카로운 이빨이 줄지어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만지려고 하지 마세요. 얌전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물리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 바다에서 사막으로 갑니다. 여러분은 호주에 있고 물을 갈망하고 있어요. 물이 나올 만한 지점에서 땅을 파기 시작하다가 온통 가시로 뒤덮인 지하세계에서 온 것 같은 생명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더니 미끄러져 사라지네요. 그건 가시도마뱀이에요. 무시무시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뱀은 인간에게 무해합니다. 도마뱀의 피부에 있는 뿔처럼 생긴 돌기는 포식자와 맹금류로부터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가시는 딱딱하지만 만지지 않는 한 괜찮아요. 자, 만약 거미 공포증이 있다면 진정하기 힘들겠지만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만날 수 있는 꼬리 없는 채찍 정갈은 여러분을 더 무서워할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 악몽 같은 생물은 독침이 없고 위협을 받아도 물지 않습니다. 이 동물이 할 수 있는 최악의 공격은 만일 궁지에 몰아넣는다면 말이죠. 그러지 않는 게 좋아요. 앞다리로 손가락을 찔러서 작은 구멍 자국을 남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전갈을 애완용으로 기르기도 하는데 주인에게 꽤 다정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네요. 만약 털이 없고 큰 이빨이 있는 동물이 여러분을 훔쳐보고 있는 굴을 발견한다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 벌거숭이 두더지는 설치류세계의 스핑크스 고양이에요. 두더지에 가까운 친척이지만 털이 없을 뿐이죠. 나름대로 흥미로운 동물입니다. 전적으로 지하에서만 생활하기 때문에 거의 냉혈동물이지만 외부 온도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늘어지고 주름진 피부는 전혀 통증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벌거숭이 두더지는 가시나 날카로운 이빨 같은 건 겁내지 않아요. 이번에는 다시 밀림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마다가스카예요. 참 운도 없네요. 밤이 깊어 피난처를 찾습니다. 쉼터를 지을 만한 나무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공포에 질려 얼어붙고 맙니다.
검고 기다란 손가락이 달린 손이 머리 위 나뭇가지에 나타나서는 두 개의 커다랗고 노란 눈이 여러분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곧 털이 덥수룩한 얼굴을 보고 그저 여우 원숭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이죠. 마다가스카르 토착 동물로 야행성이기 때문에 직접 볼 수 있다는 건 행운이에요. 아이는 열대우림에서 딱따구리의 역할을 합니다. 나무 기둥을 두드려서 벌레를 찾고 길고 주름진 손가락을 나무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자꾸 놀라는 것에 지쳐서 집으로 가는 길을 찾지만 공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길 위에 큰 붉고 흰색의 뱀이 있네요. 쉬쉬 소리를 내면서 여러분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산호뱀이에요. 정말 위험한 독사죠. 걸음을 멈추고 뱀이 마침내 미끄러져 가는 것을 보고서야 사실은 우유뱀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유뱀은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종종 독사를 흉내냅니다. 하지만 뱀 전문가가 아니라면 항상 멀리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자, 이 생명체는 악몽의 주인공처럼 보여요. 거대 아프리카 노래기예요. 크기도 크고 광택이 나는 검은색에 작고 꼬물거리는 수백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커다란 눈이 있었더라면 귀여웠을지도 몰라요. 아마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완용으로 기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보통 10년까지 살기 때문이기도 하죠. 거대 노래기는 물지 못합니다. 유일한 방어수단은 단단한 공 모양으로 몸을 구부리고 피부 속 모공에서 자극적인 액체를 분비하는 것뿐이에요. 만약 만지게 되면 눈이나 코를 비비지 마세요. 아주 불쾌할 거예요. 골리앗 버드이터는 또 하나의 인기 애완동물입니다. 생긴 건 징그럽지만 인간에게는 위험하지 않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거미 중 하나이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끔 먹이로 작은 새를 사냥합니다. 하지만 새는 규칙적인 식단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 거미는 벌레와 양서류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겁을 주지 않도록 하세요. 여전히 자기 방어수단으로 물거나 가시 같은 털을 쏠 수 있어요. 물리면 말벌에 쏘인 것과 비슷하고 털은 피부에 심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온순한 거대 거미는 수줍음이 많아서 사람을 보면 기어서 도망갈 거예요. 오, 이런 또 다른 뱀이 다가오네요. 아주 빨라요. 뒤돌아서 뛰어가려고 하다가 거대한 8개의 다리를 가진 거미가 뱀의 길을 가로막고 뛰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또 다른 종류의 거미인데 생긴 게 뱀보다 더 무시무시해요. 바로 낙타거미예요. 거미도 전갈도 아닌 이 동물은 별도의 과에 속합니다. 많은 도시괴담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독이 전혀 없어요. 물론 물 수도 있고 그 힘이 상당히 강하지만 인간에게 무는 것 이외에는 별로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낙타거미는 모래 속에 숨고 굴을 파고 무방비 상태의 도마뱀, 무척추동물, 그리고 심지어 뱀까지 덮칩니다. 그리고 이제 쥐며느리를 상상해보세요. 별로 예쁜 벌레는 아니지만 작으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만약 10배나 더 크다면 어떨까요? 아니요, 절대 괜찮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물은 실제로 존재하는데 바로 거대 등강류입니다. 다행히도 깊고 어둡고 차가운 물 속에 숨어있기 때문에 뒷마당에서 볼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거대 등강류가 그렇게 크게 자란 이유는 심해 거대증 때문입니다. 깊은 물에 사는 생물은 엄청난 물의 압력, 극도로 추운 온도, 먹이 부족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등강류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작은 벌레나 갑각류 동물이 닿을 수 있는 곳으로 다가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잡아먹습니다. 겉모습은 지하세계에 여러 개의 다리가 달린 괴물처럼 보이지만 거대 등강류는 설령 원한다고 해도 여러분을 해칠 순 없습니다. 그냥 쓰다듬어 주세요. 막상막하일 거예요. 그러니 시베리아 호랑이가 자기가 있는 곳의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게 당연하네요. 남미 물속 최고의 보스는 그린 아나콘다입니다. 제규어와 카이만조차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뱀 근처에선 안전하지가 않아요. 강둑의 탁한 물이 거대한 뱀을 완벽하게 위장해줘요. 아무도 모르게 뭔가가 와서 물 마시러 오길 앉아서 기다리죠. 그러곤 슝! 뱀이 공격하죠. 먹이를 제자리에 고정하기 위해 날카롭고 구부러진 이빨과 457cm의 순수 근육을 사용하죠. 대부분의 동물들에겐 다행히도 배불리 먹은 후에 아나콘다는 다음 식사에 대한 걱정 없이 몇 주 혹은 심지어 몇 달을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뱀이 가장 위험한 건 아닙니다. 이 타이틀은 블랙 맘바의 것이죠.
사자, 얼룩무늬, 하이에나, 기린, 그리고 심지어 코끼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독사를 피할 겁니다. 모두들 한 입만 물려도 금방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최대 4m까지 자라고 킹코브라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독사예요. 아프리카 블랙맘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뱀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시속 19km로 질주하죠. 이건 러닝머신의 최고 속도예요. 최고는 아니지만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 그린 아나콘다의 이웃인 전기뱀장어예요. 이렇게 높은 전하를 띤 생명체를 기꺼이 상대하고 싶은 동물은 거의 없죠. 전기뱀장어는 800V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약 6,000개의 특수 세포를 갖고 있어요. 이건 미국 벽에 설치된 표준 소켓의 6배죠. 이 정도면 말 한 마리를 쓰러뜨리고 크리스마스 전구들을 켜기에 충분하죠. 2019년 테네시주의 한 수족관에서 트리 전구를 뱀장어 수족관에 연결했어요. 뱀장어가 물에 충격을 줄 때마다 전구에 불이 들어왔죠. 이제 전기 뱀장어가 저항이라고 불리는 과정에서 전압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해요. 아니요,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뱀장어에 대한 진짜 사실 하나 더. 전기 뱀장어는 공기 호흡을 해요. 입에 공기를 채우기 위해 약 10분마다 표면에 올라와야 하죠. 네, 단일패가 입안에 있어요. 정글의 왕은 제지 없이 계속 통치하나요? 책과 영화를 보면 물론이죠. 현실은 별로 그렇지 못해요. 첫째로 이들의 집은 정글이 아니라 아프리카 평원이에요. 다양한 경쟁자들의 집합체, 하이에나, 표범, 악어들이 항상 왕의 왕관을 차지하려고 하죠. 심지어 얼룩말과 기린도 궁지에 몰리면 빠른 발길질로 큰 고양이를 막을 수 있어요. 만약 무는 힘으로 따진다면 인류가 측정한 것 중에 아프리카 나일강 악어가 제일 세요. 이들의 턱은 사자 턱보다 5배 더 강해요. 앞에서 봤던 물속 생물들은 물만 피하면 되는 거였죠. 사자를 잘 피해보세요. 사자는 시속 80km의 속력에 스쿨버스 길이만큼 점프할 수 있고 나무도 오를 수 있어요. 정점 역할로 보자면 사자의 가장 큰 상대는 아프리카 들개예요. 이 둘은 같은 지역에서 같은 먹이를 사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로 싸워요. 사자 무리가 크면 개들은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사자들을 상대할 만한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인내심이에요. 사자들은 놀라운 속도에 도달할지 모르지만 그건 한순간이죠. 먼 거리를 180kg 이상의 근육질 몸으로 가능한 최대 속도를 내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소요돼요. 하지만 아프리카 들개는 길고 가느다란 다리와 몸집에 비해 큰 폐를 갖고 있어요. 그 뜻은 몇 킬로미터를 빨리 그리고 멀리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사냥 방식인데 먹잇감이 달리다가 지치게 되죠. 고양이들이 호기심이 너무 많아졌다면 왕을 상대할 만큼 용감한 동물이 하나 있죠. 하마예요. 귀엽고 말랑해 보이지만 하마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중 하나예요. 통계에 따르면 대백상어보다 훨씬 더 무서운 존재예요. 그리고 하마는 전혀 말랑하지 않아요. 하마는 순수한 근육으로 되어 있고 몸무게는 자동차만큼 나가요. 뾰족한 송곳니는 여러분 팔뚝보다 더 길게 자랄 수 있어요. 이 친구들은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심지어 사자와 악어들도 하마와 거리를 유지하는 걸 선호하죠. 하마의 이름은 물의 말이란 뜻인데 하루에 16시간까지 물에서 잠겨 지내죠. 웃긴 건 하마는 수영을 잘 못해요. 만약 하마가 수영하는 것을 본다면 그건 사실 호수나 강 바닥에서 자신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최고의 올림픽 수영 선수들의 속도를 능가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비켜 사자야. 하마가 아프리카의 진정한 정점의 동물이에요. 하지만 전 상을 건네줄 만큼 가까이 가진 않을 거예요. 숲의 지배자는 회색곰에게 내주세요. 무게가 0.5톤이 넘어서 이 커다란 털뭉치가 느리고 어수선하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시속 40km의 속도를 오래 유지하는 건 베이모스 불곰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에요. 오르막 내리막 그리고 모든 지형에서 이들은 동물 세계의 오프로드 SUV예요. 아무 천적도 없는 이 곰은 지역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어요. 다행인 건 1년 중 3분의 1을 잔다는 거예요. 절대로 회색곰과 마주치지 않길 바래요. 특히 겨울잠에 들기 직전에 말이죠. 곰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 살을 찌우는 가을을 보내는데 평소보다 더 굶주려 있거든요.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맹금류인 검독수리가 산림지대와 산맥 전 대륙에서 발견되는 건 당연해요. 날개 길이는 거의 2m고 사람들이 독수리의 눈이라고 이유 없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새는 4.8km 상공에서 토끼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10층 건물 옥상에서 개미를 보는 것과 같죠. 검독수리는 또 아주 높은 곳에서 빠르게 다이빙할 수 있어요. 이 다이빙을 하는 동안 시속 320km에 도달해요. 나르는 화살만큼 빠르죠. 슝!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나일 악어가 하마를 쉽게 추월했어요. 거센 물살을 거슬러 상류로 헤엄쳐 올라가고 있지만 악어의 몸은 하마보다는 거친 물에서 더 잘 수영할 수 있어요. 무게는 냉장고 2개만큼 나가고 지구상에서 가장 무거운 파충류로 여겨지고 있죠. 시속 35km까지 수영할 수 있어요. 하마는 사실 수영은 잘 못해요. 그냥 강 바닥을 걸으며 발에 닿는 큰 바위를 밀어낼 뿐이죠. 언제든지 콧구멍을 닫고 물속을 천천히 미끄러져 갈 수는 있지만 악어에겐 상대가 안 돼요. 악어가 해안에 이르렀고 들판을 달리기 시작해요. 하지만 길을 비키는 게 좋아요. 하마가 따라잡고 있어요. 평평한 지형을 빠르게 가로지르고 있어요. 비록 거대하지만 하마는 인간보다 빠르게 질주할 수 있어요. 악어가 몇 킬로미터 앞섰었는데 하마가 발이 더 빠르네요. 하마가 리본을 뚫고 들어옵니다. 끝났습니다. 밉밉. 안녕 로드러너, 어딜 그렇게 달려가니? 잠깐, 다 멈춰봐. 저 코요테가 빠르게 따라잡고 있어. 바로 네 꼬리 뒤에. 위대한 로드러너는 시속 32km까지 달릴 수 있는데 정말 배고플 땐 더 빨리 달려요. 만화에서 본 것에도 불구하고 코요테는 사실 로드러너보다 2배 더 빨리 달립니다. 하지만 만화 버전이 훨씬 더 웃기죠. 1번 레인에는 남아메리카의 울창한 정글에 세상 느린 나무늘보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아래 2번 레인에는 전형적인 정원 달팽이가 있어요.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느린 동물들의 경주가 시작됩니다. 나무늘보의 최고 속도가 시속 0.3km니 사람들이 이걸 움직이는 거대한 베개라고 부르는 것도 당연하네요. 뭐 제가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요. 오, 달팽이는 출발이 좋네요. 약 1시간 안에 근처 이웃집을 돌아다닐 수 있죠. 이 뼈 없는 생물은 보호 슬라임으로 덮여있는 발이 하나 있습니다. 흐려서 잘 안 보이지만 나무늘보가 여전히 같은 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잠들었네요. 아마 경주 내내 잠들어 있을 거예요. 나무늘보는 하루에 15시간 동안 잘 수 있어요. 평생의 반 이상을 잠들어 있죠. 그리고 보세요. 달팽이가 햇빛 뜨는 곳에서 나왔고 다음 정거장은 그늘진 곳이에요. 승패를 가리기 힘든데요. 나무늘보가 깨어나서 다시 시합에 참여할 때까지 기다려야겠어요. 회색곰은 사람을 쉽게 능가할 수 있어요. 피크닉을 가서 뭔가를 너무 맛있게 요리한다면 점심은 놔두고 가는 게 좋겠어요. 인간이 질주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는 시속 45km로 물론 우사인 볼트가 세운 기록이죠. 그래서 그는 아마 제 시간에 도망갈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우사인 볼트보다 느리다면 여러분이 그렇겠지만 그렇다면 큰일 났네요. 사람과 회색곰의 1대1의 단거리 경주에서 여러분은 매번 곰의 점심 식사가 될 거예요. 하지만 곰들 중에서 어떤 곰이 제일 빠를까요? 북극곰, 회색곰, 불곰, 말레이곰, 그리고 귀여워서 껴안아주고 싶은 판다곰. 제자리에 준비 땅! 긴장감이 뚜렷하네요. 회색곰과 불곰이 붙었어요. 불곰은 회색곰만큼 쉽게 달릴 수 있어요. 말레이곰은 경주에서 가장 작은 곰이에요. 약 2m 길이 또는 키에 그게 그거죠. 도저히 따라잡질 못하네요. 북극곰이 멋지게 출발했지만 회색곰이나 불곰의 속도를 갖고 있질 않네요. 회색곰이 선두를 달려요. 아니요, 불곰이에요. 이제 회색곰이에요. 잠깐, 판다는 어딨죠? 뭐하는 거죠? 자기가 경주 중인 걸 모르는 것 같은데 귀엽지 않나요? 막 3번째 대나무 막대를 해치웠네요. 판다는 하루에 최대 13kg의 대나무를 먹을 수 있어요. 그건 어마어마한 양이죠. 하지만 출발했어요. 지름길을 발견해서 언덕을 굴러가고 있네요. 회색곰과 불곰을 쌩하고 지나가요. 그리고 끝났어요. 판다가 이겼어요. 미안해 곰 친구들아. 우리 모두 판다가 사실 빠르지 않다는 걸 알죠? 사실 가장 느린 곰 중 하나죠. 그래도 만약 여러분을 향해 언덕을 굴러오는 판다가 보인다면 도망가세요. 보잉 747의 최고 속도는 시속 1000km입니다. 가장 빠른 새는 반백 신천홈이에요. 이것은 시속 130km로 비행할 수 있고 착륙하지 않고 공중에 10시간 정도 머무를 수 있어요. 송골매는 더 빠르지만 테이크아웃 하려고 할 때 아래로 바로 다이빙할 때만 빨라요. 비둘기야 조심해. 와, 큰 비행기는 공중에 오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신천홈은요?
올라갔다 몇 초 만에 날아요. 선두에 있네요. 하지만 몇 분 후에는 다시 느린 경기장으로 갈게요. 나무늘보가 깼어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팔을 들어올려 나무가지에 닿았을 뿐이네요. 정원 달팽이는 여전히 큰 바위를 지나려고 애쓰고 있어요. 나무늘보는 가능한 움직이지 않고 시간을 보내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아침 식사가 되지 않죠. 시합을 위한 훌륭한 훈련은 아니네요. 하지만 잠깐만요. 3번 선수가 시합에 참가했어요. 갈라파고스 거북이에요. 이것의 강력한 앞다리가 이 동물 탱크를 운반해요. 정원 달팽이보다 무려 4배 빠른 속도예요. 막 재밌어지는데요. 길이길이 남을 경주가 될 거예요. 거북이가 뛰면서 모든 장애물을 피하고 있어요. 무엇도 거북이를 막을 순 없어요. 야, 나무늘보 반칙하지 마. 위에서 나무까지 떨어뜨리면 안 되지. 땅 깊은 곳에서 두더지가 굴을 파느라 바빠요. 두더지는 자신의 몸무게만큼 지렁이를 먹을 수 있고 시간당 약 5m를 팔 수 있어요. 미국 오소리는 세계에서 가장 땅을 빨리 파는 동물이고 육지에서는 놀랄 만큼 빨라요. 컨디션이 좋은 날엔 인간의 속도에 거의 필적할 수 있어요. 대접전이네요. 미국 오소리가 터널 시합에서 아주 쉽게 승리했어요. 두더지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볼 수 없다니 유감이네요. 두더지는 사실 눈이 먼 게 아니에요. 그냥 시력이 굉장히 나쁘고 생맹이에요. 그리고 저 아래에서는 안경을 쓸 수 없죠. 자랑스러운 치타네요. 사바나를 초고속으로 전력 질주하고 있어요. 난 수백만 년 동안 육지 포유류 중 가장 빨랐어. 나한테 맡겨. 기록상 가장 빠른 치타는 사라라는 단거리 주자였어요. 그녀가 11살이었을 때 100m를 6초 이내에 달렸어요. 치타는 맛있는 걸 봤을 때 시속 130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어요. 사라는 미국 동물원에서 자랐고 자랄 때 강아지와 친구했던 최초의 치타 중 하나였죠. 알렉사와 사라의 우정이여 영원하라. 하지만 사라 위를 날아오르는 겸손한 작은 박쥐가 있어요. 그리고 저 박쥐는 사라를 느려 보이게 만드네요. 브라질 큰 귀 박쥐는 시속 160km에 이를 수 있고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포유동물이에요. 이제 작아질 시간이에요. 첫 번째 블럭에는 호주 기랍잡이입니다. 시속 10km로 전진하죠.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크기에 비하면 번개처럼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고속열차와 나란히 달리는 것과 같아요. 안쪽 레인에는 사하라 은개미가 있어요. 개미는 팀으로 움직이는데 함께 일할 때 가장 강하죠. 하지만 한 마리의 개미도 엄청 강할 수 있어요. 개미는 자신의 몸무게 수백 배를 들어올릴 수 있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전력 질주할 수 있어요. 우사인 볼트는 1초에 4걸음 갈 수 있는데 이 개미는 50걸음을 갈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작은 개미들이 일단 최고 속도에 도달하면 질주하는 걸 좋아한다는 것도 발견했어요. 우리의 마지막 도전자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죠. 다름 아닌 이 작은 진드기예요. 참깨 크기밖에 안 돼요. 만약 초당 몸 길이로 본다면 이 미생물은 지구상의 모든 것들보다 더 빨리 달려요. 이 속도는 기랍잡이보다 거의 2배 더 빨리 달리는 수치인데 만약 사람 크기였다면 음속보다 더 빨리 달렸을 거예요. 다시 기어가는 녀석들로 가봅시다. 아직 안 끝났나요? 거북이가 선두에 있네요. 달팽이가 드디어 큰 바위를 지나왔고 나무늘보는 나무까지 2번으로 가고 있네요. 거북이가 결승선에서 3발자국 떨어져 있어요. 와, 더 이상 이 흥분감을 참을 수 없지만 라떼 마실 시간이 있을 것 같네요.